네, 12월 1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연말 연시 이제 다가오니까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술렁술렁 하십니까? 네, 아니면 이제 다가올 크리스마스 때문에 좀 설레이십니까? 올 한 해 좀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댓글창에 어떤 마음으로 연말 보내시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하시는 장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네, 시나몬 V4J님께서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100번째 좋아요 구독 꾹 누르고 인사드려요. 감성 스토리 수경님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예, 특히 좋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그 자체로 취재 편의점에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독도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취재 편의점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달러를 $1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못 나가게 돼 있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10,000불이라고 해봐야 요만한 한 뭉치잖아요. 예. $100짜리로 이거를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예.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예.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총기. 아니 외환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업무 소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업무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에 대한 현황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상자를 열어봤더니 사정과 책 속에서 외화 뭉치가 나왔습니다. 유로와 달러를 합쳐 우리 돈 8,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렇게 책 속에 홈을 파서 돈을 숨기거나 신발 속 밑창에 돈을 넣어 들여왔습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자,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간에 이어진 질의응답이죠. 다시 봐도 어떻습니까? 왜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시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네라고 해야 되는데 답변이 없죠. 예,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으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딴 데 가서 노세요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 자체가 조금 과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당장 그 일을 시키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담당 공공기관장의 답변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서 보신 것은 굉장히 오래된 소식인데요. 두 개가 다 하나는 2009년 2월 17일 SBS 보도이고요. 다음 거는 2011년 5월 3일 YTN 보도입니다. 모두 책 속이나 또는 신발 속에 현금을 끼워서 들어오는 밀반입, 밀반출, 불법이죠. 관련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6년 전부터 꽤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외화, 달러 또는 한국의 현금을
해외로 밀반입 해오는 장면이 있었다. 적발된 건을 보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마치 대통령의 문제 지적으로 새삼스럽게 이런 범죄 방법이 알려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지난 14일 SNS에 글을 올려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번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가운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온 세상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아니죠. 원래 있었던 것이고 꽤 오래전 2009년, 2011년 적어도 16년 전부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꽤 오랫동안 이런 방법으로 달러를 또는 한국의 현금을 움직였다라는 것인데요. 마치 대통령이 질문에 이 같은 범죄 수법이 세상에 새롭게 알려져서 모든 이들이 책에 달러를 끼워서 밀반출에 나서지 않을까 위기감을 증폭시키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즉각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잘 몰랐는데 실무자들한테 물어봐서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SNS에 글까지 올려서 30년 공항공사 다녀도 보안검색 담당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어떻게 아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속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 취재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취재 편의점과의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제2의 이진숙을 꿈꾸는 것 같다.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서 밀반출하는 방법은 2011년 이미 기사로도 나와 있고 심지어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인데요. 단독 보도입니다. 네. 이학재 사장이 실제 세종시에 업무 보고 들어가기 직전에 인천공항공사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사장의 참모들, 비서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참모들이 이 책갈피에 끼워서 외화 밀반출을 하는 문제는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고 하니 이거 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미리 살펴보셔라 라고 세게 노티스를 드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파악하고 확인한 것을 대통령실의 이제 핵심 관계자가 저에게 어제 알려준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은 채 그냥 업무 보고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이학재 사장이 대통령 관심사안인 이 현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고 급기야 현장에서도 대통령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한 채 헤맨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천공항공사도 그 부처별 업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 보고 들어가기 전에 실무자들이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뭘 물어볼지 뭐 예상 질문, 예상 답변 뭐 이런 거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안 그리고 어떤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티스를 다 보고받고 준비해서 업무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자료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국무회의 때 장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덜렁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보좌진들이 짜준 질문지 그리고 보좌진들이 짜준 물론 그걸 짜기 전에 미리 사전에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그렇죠 논의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하고 뭐 회의가 진행 너무 전 세계의 공룰이죠 국룰. 그런데 이학재 사장은 이 과정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일정 정도로 이제 그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실에 해준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인에게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반론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반론권이죠. 반론권 차원에서 어제 이학재 사장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학재 사장은 책갈피의 외화 밀반출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미리 보고 들어가라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자료를 안 줬다고 하면
어떤 잘못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책갈피 달러 밀반출 문제는 예상 질문도 아니었고 자료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다. 대통령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책갈피 외화 밀반출 검색 가능 여부는 30년 공항공사 다닌 직원도 보안 검색 담당자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일 질의했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입찰과 관련해서도 이 입찰 시기 자체가 내년 4월이다. 아직 한참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 과정을 인천공항공사 차원에서 현재 준비 중이었는데 뭔가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나 본인은 직원들에게 매우 빠르게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뭔가 오해가 있고 대통령도 뭔가 오해가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후르가다 공항 입찰권과 관련해서도 내년 4월이 입찰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30년 공항공사를 다녀도 이 내용을 모른다, 알 수 없다. 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앞서 어제 엄청 오래 찾았거든요. 2011년 그리고 심지어 2009년도에도 앞서 영상으로 보신 대로 SBS 그리고 YTN 보도로 이런 방법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으로 사회부 기자들이 현장 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예, 경찰하고 아마 같이 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책갈피에 어떻게 했는지 그 기자가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책을 따서 그 안에 달러를 집어넣어서 갖고 나간다. 저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0년씩 다녀도 이걸 모른다? 알 수가 없다? 보안 검색 담당자가 아니면 전혀 모른다? 이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30년 정도 다녔으면 그 옛날에 그 문제가 돼가지고 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 선배가 후배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회사에 30년 정도 다니면 모르는 게 없죠. 예.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 이와 관련된 파장은 앞으로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실 가서 추가로 조금 더 취재해보고 국민의힘이나 이학재 사장 반론할 거 있으시면 더 반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취재 편의점 출연하셔서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쨌든 후보고 하면 안 되고, 예.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네. 자, 다시 들어도 참 씁쓸하죠. 이제 정말 겉과 속이 정말 많이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어떤 게 바로 김건희 씨의 진실? 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 아마도 이명수 기자하고 나눈 저 대화가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 결과 발표했죠. 내란 속의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획책했는지
그리고 왜 12월 3일로 태기를 한 것인지, 그리고 비상계엄에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을 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질 우리 용감한 기자들과 함께 치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만 제가 주목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 조은석 특검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일 동선에서 성형외과 의사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씨의 개입을 인정할 그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 비상계엄의 어떤 비선의 기획자로 꼽혔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직접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두 사람이 이 비상계엄 전후로 해서 만난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노상원과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의 선포 전반의 과정에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해서 지시 혹은 뭐 논의,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그밖에 어떤 다른 기록을 통해서 뭐 녹음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했다라는 단서는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데 그날 당일은 아니었겠지만 전후 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의 방아쇠를 당기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핵심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특검팀에서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또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또 밝혀져야 할 여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비서진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김건희 씨와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 심하게 싸웠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렇게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라고 밝히면서 김 여사와 같이 계엄을 모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했던 걸까요? 어떤 걸 꿈꾸고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또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왜 12월 3일이냐? 그때는 예산국회고 그리고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다 서울 수도권 중심에 모여 있을 때인데 왜 하필이면 12월 3일 그것도 평일 밤에 결정을 했을까? 의원들이 지역구로 다 내려가 있는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이런 데라면 오히려 또 모으기가 어려웠을 텐데 왜 이런 날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무속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박지영 특검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보면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 등의 부분이 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 도중에 있었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정권 초반 혼란한 틈을 타서 계엄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납득 타당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미 대선은 비상계엄 훨씬 이전이죠. 한 달 전인 11월 5일에 이제 왜냐하면 11월 둘째 주 미국 대선 늘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로직 아닙니까? 시행이 됐고 뭐 설령 어수선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혼란한 틈을 타서 비상계엄을 했다? 살짝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 권력 교체기 여러 날 가운데 왜 12월 3일인가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사치로 본 것 같습니다. 무속과 관련된 것은 전혀 증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속이다라고 명토 박아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놓고 볼 때 특히 노상원의 수첩을 놓고 볼 때 미국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날들 가운데 12월 3일을 골랐다. 이 정도로 판단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후에 뭐 2차 특검을 통해서도 왜 12월 3일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판단은 좀 듭니다. 지금까지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창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화를 냈다는 건데요. 잘 맞춰보면 내란숙의 윤석열 그런 얘기 했었죠. 와이프도 모른다. 국무위원들한테 전달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씨가 한덕수 등 주요 국무위원들을 불러놓고 이거 아무도 몰라요.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몰라요. 와이프가 알면 굉장히 화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가 딱 그 몇몇 이상민, 한덕수 핵심 코어들에게만 내가 이 비상계엄 사실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이거를 전혀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특검 수사 결과를 놓고 판단한다면 결국 내란숙의 윤석열은 명태균 씨가 지적한 대로 5살짜리 꼬마아이가 손에 권총을 들고 본인을 포함한 본인의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을 죽일 수 있는 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었던 건가? 예, 엄마 몰래 총 가지고 장난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이런 판단도 좀 듭니다. 왜 내 말 안 듣고 이날 한 거야?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너한테 이날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지시불이행 이런 차원은 아니었던가? 그래서 분노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시킬 때 했어야 비상계엄을 성공하는 건데 네 멋대로 결정해서 비상계엄을 해버려가지고 이 꼴이 뭐냐. 성공을 했어야지. 실패해서. 그래서 분노했던 거 아닌가. 비상계엄을 성공했다면 그러면 분노하지 않았겠죠. 실패했기 때문에 분노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 두 부부의 스토리는 장림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이 최후는 결국 감옥행으로 엔딩이 확실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안심은 불가인 것 같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아마도 연말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어제 국회 의장실 핵심 관계자하고 만나서 직접 물어보니까 21일 상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21일 그날이 찐이다. 아마 국민의힘도 21일을 계기로 해서 세게 드라이브를 걸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되면 그 즉시 피고인을 비롯해서 직위원 판사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재판 정지를 통한 또 다른 형태의 탈옥을 꿈꾸게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구속 기간은 산입되지 불산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 구속된 그 피의자가 석방되어서 돌아다닐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지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국회 차원에서도 매우 고민이 깊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12월 21일에서 연말 사이에 통과가 된 이후 그 이후에 전국이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관계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때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면 늦게 왔는데 막 그날 비가 와서 비등 쫄딱 맞고 곧바로 와서 몸은 막 풀어지고 있는데 술을 갑자기 막 마시니까
우리 곽종군 장군님이랑 여유영 장군은 잘 모르겠는데 곽종군 장군이 굉장히 빨리 취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한테 몸이 아프다고 화장실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때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술을 많이 드시면 약간 불평 같은 얘기는 하시는데 뭐 이렇게 무슨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어투죠, 어투. 그러니까는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이거 아니야? 무슨 뭐 난 이렇게 생각하네. 뭐 이런 식의 어투가 있으세요. 대통령께서 많이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대통령님이 부하들 앞, 그러니까 이 장군 부하 앞에서 배신당한다는 얘기를 하면 좀 느낌이 압박되지 않습니까?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을 하면은 한 사람 잔 모아 그러면은 이렇게 쭉 따른 다음에 섞고 나눠주는 게 되게 빨라요. 그때마다 얘기가 주제가 딱 달라져서 다른 얘기 하시면서 탁탁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분명하지 않지만 다른 분은 기억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처음 본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너무 취해서 앉아서 몸을 못 가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는 제 앞에 있던 우리 국방부 장관이 부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막 준비하는 중에 이제 여기 있는 장군들이 뭐 이렇게 시국 상황이 이렇게 대통령이 힘들고 해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대비 태세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모 사령관 너 어떻게 대비 태세 갖추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구축해서 나가셨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얼마나 술을 마신 걸까요? 네. 여러분 저희가 뭐 단독 보도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실제 윤석열 정권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청와대에 남아 있었던 대통령실에 남아 있었던 이른바 늘공들에 의한 증언이 있었죠. 제가 이제 단독 보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그 한남동 관저로 차가 수송 차량에 올라가는데 소주가 박스채로 올라갔고 그리고 술이 잘 안 깨면 의무병을 올라오라 그래서 링거 맞고 그리고 와서도 안 되면 또 사우나 2층 집무실 사우나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지난해 11월 만취한 채 나는 꼭 배신당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속의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진우 전 사령관은 그 체포 지시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군사재판 때 있었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지난 5월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면 되지 않냐 처음에 이 얘기 막 기억이 안 났다고 했다가 부관이 알려줘서 기억이 났다 이렇게 또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또 싹 다 바꿨어요. 저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TV를 보고 하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말한 것이다 라고 주워 담은 것인데요. 체포라는 말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TV를 보고 조사를 받다가 그렇게 상상한 것이다 이렇게 뭉치기도 했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결국 그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빠져나가겠다. 이제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지규현 재판부가 이달까지 내란 속의 윤석열,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조지호 등 내란 재판을 병합하고 1월 초에 변론을 종결하고 2월 안에 법원 인사 전에 선고할 거다라고 예고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스케줄대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 이후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으로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현재로서는 굉장히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지규현 판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조지 짓지 않고 아마 내란재판부로 넘기고 다른 부서로
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판사직위원회 선택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